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한마디 말로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저는 예전에 말실수 하나로 관계가 틀어지고 협상에서 불리한 위치에 서곤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깨달았습니다. 말은 단순한 소통의 도구가 아니라 나의 가치와 진심을 전달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의 협상 연구에 따르면 협상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화려한 논리가 아니라 상대방이 진심으로 존중받는다고 느끼는 순간이라고 합니다. 결국 말은 기술보다도 마음을 어떻게 담느냐가 핵심입니다. 저도 실제로 중요한 협상 자리에 들어가기 전에 말을 잘 해야겠다는 생각 대신 상대를 이해하겠다는 마음을 먼저 준비했습니다. 그 결과 숫자와 조건으로는 절대 유리할 수 없는 자리에서 오히려 좋은 결과를 얻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제 주변에 성공한 한 친구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협상이나 대화에서 항상 유머 한마디를 던지곤 합니다. 그런데 그 유머가 억지로 짜낸 게 아니라 상대를 편하게 해주려는 진심에서 나온 거였습니다. 놀랍게도 그 작은 말 한마디가 긴장된 분위기를 풀고 상대방의 마음을 열어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내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바로 이런 말 한마디로 인생을 바꾸는 힘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카리스마 있는 대화법, 협상과 설득의 기술, 그리고 EQ, 감정 지능을 높이는 방법까지 과학자들의 연구와 사례, 그리고 저의 경험을 함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같은 말을 하는데도 어떤 사람의 말은 귀에 쏙 들어오고 또 어떤 사람의 말은 금세 잊혀지는 경우 있습니다. 바로 이 차이가 카리스마 대화법에서 비롯됩니다. 카리스마라고 하면 흔히 타고난 재능이나 외모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말을 전달하는 방식에서 비롯됩니다. 하버드 대학교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우리가 상대방에서 느끼는 신뢰감의 55%는 표정과 몸짓 같은 비언어적 요소에서 38%는 목소리의 톤과 속도에서 단 7%만이 실제 단어 선택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즉, 무엇을 말하느냐보다 어떻게 말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저도 예전에는 말을 빨리 하고 목소리가 작아서 회의 자리에서 자주 무시당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말을 잘하는 선배를 보며 깨달았습니다. 그 선배는 특별히 어려운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천천히 또렷하게 여유를 가지고 말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 한 가지 차이가 사람들에게 저 사람은 뭔가 신뢰할 만하다라는 느낌을 주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도 의식적으로 목소리를 조금 낮추고 말의 속도를 줄이고 여백을 두며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그 순간부터 제 말에 귀 기울이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역사적으로도 이런 예는 많습니다. 스티브 잡스의 발표 영상을 보면 그는 결코 빠르게 말하지 않습니다. 짧은 문장을 힘있게 던지고 중요한 순간에는 일부러 침묵을 두며 청중의 시선을 모읍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연설은 화려한 단어보다 차분한 리듬과 따뜻한 목소리 톤이 더 큰 힘을 발휘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것을 파워포즈와 유사한 효과라고 설명합니다. 말의 리듬과 억양을 조절하는 것만으로도 뇌에서 자신감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이 높아지고 동시에 스트레스 호르몬 코르티솔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러니 목소리를 다스리는 것만으로도 내 안의 카리스마가 달라지는 겁니다. 카리스마 있는 대화법은 결코 거창한 기술이 아닙니다. 목소리를 낮추고 천천히 말해보는 것, 눈을 맞추고 미소로 시작해보는 것, 말 사이사이에 침묵의 여백을 두는 것, 이 단순한 습관만으로도 여러분의 말은 힘을 갖게 됩니다. 상대는 단어가 아니라 여러분의 태도와 에너지에서 신뢰를 느끼기 때문입니다. 결국 카리스마는 타고나는 게 아니라 매일의 작은 말하기 습관에서 길러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습관이 여러분의 인간관계를 바꾸고 더 나아가 인생의 방향까지 바꾸게 됩니다. 여러분, 협상이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치열하게 숫자를 주고받으며 이익을 다투는 모습, 아니면 서로의 논리를 부딪히며 밀고 당기는 장면. 저도 한때는 협상이란 곧 이기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경험을 쌓을수록 깨닫게 되었습니다. 협상에서 가장 중요한 건 상대를 이기는 기술이 아니라 상대를 존중하는 마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버드 네고시에이션 프로젝트에서 수많은 협상 사례를 분석했을 때 성공적인 협상을 이끈 공통 요인은 조건이 아니라 관계였습니다. 상대방이 존중받는다고 느낄 때 협상의 결과는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흘러갔다는 겁니다. 저 역시 중요한 협상 자리에 나가기 전에는 늘 이렇게 다짐합니다. 내가 원하는 걸 얻기보다 상대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 먼저 이해하자. 이 태도 하나가 협상의 판을 바꾸어 놓곤 했습니다. 한 번은 호텔 운영 관련 협상 자리에서 숫자와 조건만 놓고 본다면 제가 절대 불리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처음부터 상대의 이야기를 끝까지 경청했고 그들이 가진 고민과 불안을 직접 언급하며 공급해 주었습니다. 그 순간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서로가 조건을 맞추기보다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파트너로 느껴지게 된 겁니다. 결국 예상치 못한 좋은 결과를 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제 주변에도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한 친구는 협상에서 항상 유머를 한두 마디 섞습니다. 그런데 그 유머가 억지스러운 게 아니라 상대를 긴장해서 풀어주려는 진심에서 나온 겁니다. 결국 상대방은 마음을 열고 대화에 참여하게 되고 그 협상은 자연스럽게 성공으로 이어졌습니다. 심리학자 로버트 치알디니의 설득의 심리학에서도 말합니다. 사람들은 논리보다 호감과 신뢰에 더 쉽게 설득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협상은 머리로 하는 싸움이 아니라 마음과 마음을 잇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협상에서 꼭 기억해야 할 건 단순합니다. 상대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고 상대의 필요와 감정을 먼저 언급하고 이기는 게 아니라 함께 해결하는 태도를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협상은 내가 무엇을 얻느냐의 싸움이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느냐의 과정입니다. 그리고 진심은 언제나 기술보다 강력합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성공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IQ가 높아서일까요? 아니면 대단한 기술을 가졌기 때문일까요? 하버드대에서 진행된 한 장기 연구 프로젝트에 따르면 직장에서 성공을 결정짓는 요인 중에 지능이나 기술이 차지하는 비중은 단 20%에 불과했습니다. 나머지 80%는 바로 EQ, 감정지능에서 비롯된다고 합니다. EQ란 단순히 감정을 잘 느끼는 게 아닙니다.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고 조절할 줄 아는 능력, 그리고 타인의 감정을 읽고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심리학자 다니엘 골먼은 EQ가 높은 사람이 결국 리더가 된다라고 합니다. 저 역시 현장에서 EQ의 힘을 뼈저리게 느낀 적이 있습니다. 한 번은 고객 중에 한 분이 크게 화가 나서 클레임을 제기한 일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논리적으로 설명하며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지만 오히려 상황은 더 악화됐습니다. 그때 접근 방식을 바꿨습니다. 고객님 많이 불편하셨죠?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단순히 공감의 한마디를 건네자 고객의 표정이 눈에 띄게 누그러졌습니다. 그리고 나서야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가 가능해졌습니다. 논리보다 먼저 감정을 인정해 주는 게 훨씬 강력했던 겁니다. 이건 과학적으로도 입증됩니다. 신경과학 연구에 따르면 감정이 안정되지 않으면 사람의 뇌는 합리적인 판단을 내릴 수 없다고 합니다. 즉 상대방의 마음을 먼저 진정시켜야 하면 협력적인 대화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주변에서 EQ가 뛰어난 사람들을 떠올려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경청하고 고개를 끄덕여주는 작은 제스처만으로도 상대를 안심시켜줍니다. 그리고 위기 상황에서 불같이 화내지 않고 차분히 대처합니다. 이런 태도가 결국 신뢰를 쌓고 성공으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EQ를 높이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먼저 인식해보고 지금 내가 긴장했는지 불안한지 알아차리는 것부터 시작해 봐야 합니다. 상대의 감정을 눈빛과 표정에서 읽어내려는 습관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감정을 억누르기보다 솔직하면서 차분하게 표현해 보시기 바랍니다. 결국 사람은 논리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감정으로 움직이는 존재입니다. EQ를 기르는 순간 여러분의 대화는 힘을 갖게 되고 관계는 더 깊어집니다. 그리고 그 힘이 여러분의 인생을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바꾸는 말이 꼭 길고 화려한 문장일 필요는 없습니다. 때로는 단 한마디가 관계를 바꾸고 그 관계가 인생을 바꾸기도 합니다. 심리학자 윌리엄 제임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의 가장 깊은 욕구는 인정받고 싶다는 것이다.
이 말은 곧 누군가에게 건네는 짧은 인정의 한마디가 얼마나 큰 힘을 가지는지를 보여줍니다. 저 역시 직장에서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한 동료가 힘든 프로젝트를 끝내고 지쳐 있을 때 저는 그저 짧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덕분에 프로젝트가 잘 마무리됐어. 정말 고마워. 그 한마디에 동료의 표정이 밝아졌고 그 이후 그는 더 큰 동기와 자신감을 가지고 일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단순한 말이었지만 그 말이 관계를 바꾸는 전환점이 되었던 겁니다. 하워드 대학교에서 진행된 한 실험에서도 흥미로운 결과가 있었습니다. 참가자들은 두 그룹으로 나누고 한 그룹은 작은 감사 인사를 반복적으로 전하게 했습니다. 몇 주 뒤 감사 인사를 주고받은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협력과 신뢰 수준이 훨씬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즉 고맙습니다라는 말 한마디가 공동체 전체의 분위기를 바꾸어 놓은 것이었습니다. 제 주변의 한 지인은 상사에게 늘 이렇게 말합니다. 팀장님 덕분에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이 진심 어린 짧은 인사가 결국 그를 더 신뢰받게 만들었고 빠른 승진으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말은 짧았지만 그 안에 담긴 존중과 인정이 상대의 마음을 움직인 것입니다. 여러분, 관계를 바꾸는 한마디는 어렵지 않습니다. 고마워요. 당신 덕분이에요. 수고 많았어요. 이 짧은 문장들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관계를 따뜻하게 만듭니다. 사회심리학에서는 이를 긍정적 강화라고 부릅니다. 짧지만 긍정적인 말이 상대의 행동을 강화시키고 더 좋은 관계로 이어지게 만드는 겁니다. 결국 중요한 건 말의 길이가 아니라 그 말에 담긴 진심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건네는 단 한마디가 누군가의 하루를 바꾸고 그 관계를 더 깊게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카리스마 대화법, 협상에서의 진심, 그리고 EQ와 한마디의 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대화 습관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아무리 좋은 이론도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변화는 없으니까요. 첫 번째 습관으로는 상대의 이름을 불러주세요.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사람은 자신의 이름을 들을 때 뇌의 보상 중추가 활성화된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이름은 가장 달콤한 소리라는 겁니다. 수고했어 라고 말하는 것보다 민수씨 수고했어요 라고 말할 때 훨씬 더 따뜻하게 다가옵니다. 저도 직원들과 대화할 때 이름을 자주 불러주려고 노력합니다. 작은 차이지만 상대는 자신이 특별하게 대우받는다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두 번째 습관으로는 질문을 던지시면 됩니다. 대화는 말하는 게 아니라 듣는 데서 시작됩니다. 상대에게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만으로도 대화의 주도권이 자연스럽게 넘어갑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말할 때 가장 큰 만족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저 역시 협상 자리에서 질문 한두 개를 던지는 것만으로도 상대의 마음을 열어온 경험이 많습니다. 세 번째 습관으로는 짧고 진심 어린 피드백을 주시기 바랍니다. 좋아요, 괜찮네요, 이런 말도 좋지만 거기에 진심을 조금 더 얹으면 훨씬 강력해집니다. 예를 들어, 좋아요, 이 아이디어 덕분에 팀이 훨씬 수월해질 것 같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이고 따뜻하게 말하면 상대는 그 말을 오래 기억합니다. 칭찬과 피드백은 길 필요가 없습니다. 핵심은 진심입니다. 여러분, 이름을 불러주고 질문을 던지고 진심 어린 짧은 피드백을 건네는 것, 이 세 가지만 실천해도 대화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가 쌓여서 결국 여러분의 관계와 인생을 바꾸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눈 이야기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겁니다. 사람들은 당신이 한 말을 잊을 수 있지만 그 말이 준 감정은 절대 잊지 않는다. 지금까지 카리스마 있는 대화법, 협상과 설득에서의 마음가짐, EQ의 힘, 그리고 관계를 바꾸는 한마디와 실천 습관을 같이 이야기 나눠보았습니다. 결국 핵심은 기술이 아니라 진심이었습니다. 저는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조건이 불리한 협상에서도 상대의 감정을 먼저 존중했을 때 결과가 달라졌습니다. 짧은 감사의 인사 한마디가 동료의 태도를 바꾼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름을 불러주고 질문을 건네고 따뜻한 피드백을 주는 그 작은 습관들이 결국 제 인간관계를 단단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과학도 이 사실을 뒷받침합니다. 감정을 존중하는 순간 사람의 뇌는
방어 모드에서 협력 모드로 전환됩니다. 즉 진심이 담긴 말 한마디가 상대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 마음이 결국 세상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에 단 한마디만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누군가의 이름을 불러주고 고마워요 라고 말해보세요. 그 한마디가 누군가의 하루를 밝히고 여러분의 인생에도 새로운 문을 열어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통해 어떤 걸 느끼셨나요? 결국 인간관계와 커뮤니케이션은 기술 이전의 진심이라는 사실 말입니다. 말 한마디에 상처를 주기도 하고 말 한마디에 인생을 바꾸기도 합니다. 협상에서 이기는 방법은 상대를 굴복시키는 게 아니라 함께 더 나은 길을 찾는 것, 그리고 대화의 본질은 말솜씨가 아니라 상대가 진짜로 원하는 걸 이해하려는 마음입니다. 저 역시 수많은 실패와 좌절 속에서 배웠습니다. 상대를 설득하기 전에 먼저 내 마음을 설득해야 한다는 것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진심이 없으면 아무리 화려한 말도 결국 무너지고 맙니다. 여러분, 오늘부터는 작은 말 한마디라도 상대의 마음에 따뜻한 흔적을 남기는 말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카리스마 대화법의 시작이고 EQ를 높이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공감되는 경험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공간, 그것이 바로 이 채널이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더 단단해지고 더 따뜻해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저는 또 다음 이야기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새로운 깨달음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